어떻게 3일차인데 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쉬움이 묻어나는 얼굴도 있고 또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얼굴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대전 사무처장님한테 뭐 하루 더 아카데미 연장하면 어떻게 했냐는 말씀을 제가 제언을 드리니까 대답을 조금 간격을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사실은 통일을 취하는 사람들이 출간한 지가 2012년 10월 19일 날 제가 창립을 했습니다. 저는 창립 멤버이기도 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처장님들은 뭐 그때 뭘 하고 계셨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시민사회 숲속에 있지만 시민사회가 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봐야 나가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고 또 우리 교민들하고 좀 어려울 때 교민들 도움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우리 참 이 홍익인간의 DNA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가 하늘로 비상해서 숲을 보는 것처럼 뭐 이 자리에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업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학교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기업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선병규 우리 상 대표님처럼 공직에 계셨던 그런 지도자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어제 선택 회장님이 코리안들이 백년의 대장정을 하는데 문선율 형제님의 그런 한 분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울림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듣기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기가 평생을 목회를 해오셨는데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시민 입장에서 또 역사를 조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출구고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을 놓고 보니까 그분의 업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정체성의 기반들이 종교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정치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소속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본질적인 내용도 터치하고 그동안 통일을 취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어떤 뜻을 가지고 걸어왔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지막 참 통일을 성취해야 되는 이때에 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피드백도 받고 또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한 시간 좀 안 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S&P 50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상장된 기업 500개의 기업들이 미국 전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의 약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 이 500대 기업이 포함된 간판 증권 지수가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무형자산의 가치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모 대표님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기업이 가치 500대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500대 기업 플러스 알파가 포함돼서 이 증권 지수가 나오는데 이 기업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500대 기업들의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자산, 실물자산, 토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유형자산이고 무형자산, 다시 말하면 상표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표 기업들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 S&P 500 기업들의 무형자산의 가치가 전체 자산 가치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모 대표님 대충 찍어보십시오. 맞추면 호두과자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충 맞추면. 이거 절반은 넘을 것 같은데. 예. 또 김미화 우리 상임 대표님 몇 프로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해답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무형자산이 나올
예?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요? 대충 찍는데 또 달인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아예 포기를 하시겠다? 예. 200%. 90% 정도가 됩니다. 90%.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IT 혁명을 통해서 또 뭐 IoT 기술을 통해서 대부분 다 미국은 강점이 원천 기술이라고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천 기술 엊그저께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은 원천 기술 또 뭐 한국이라든가 그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제조 강점을 가지고 또 원천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는 특허도 확보해 나가고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도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이제 많이 떨어지죠. 무형자산이 같이. 근데 미국은 완전히 거의 다 전환이 돼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IP,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산 가치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대한민국 이렇게 혼란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봐도 정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보면 정당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뒤집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미래를 또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시민사회가 보이지 않지만 빙산이 있다면 빙산이 물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90%가 물 밑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항해할 때. 그런 것처럼 시민사회라는 존재가 든든하게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그리고 기업, 영리 기업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구조적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정말 어떤 리스크 변동이 오더라도 그걸 감당해내면서 흡수하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작년 2월 달에 문현길 의장님이 전국 투어를 하셨습니다. 최초로. 전국의 5개 권역을 부산 백스코부터 시작해서 부산, 광주 그리고 대구 이제 권역별로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실제로 대회를 한 자리는 이제 부산, 광주, 대구 그다음에 천안시청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까지 5군데 스피치 투어를 하셨습니다. 2월달에 아주 추운 날씨인데도 처음으로 현장에 가서 그래야들이 씨를 뿌리고 직접 현장에 있는 풀뿌리 지도자들과 함께 하겠다. 에너지를 증폭시켜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전국을 다 다녔는데 제가 저도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우리가 발길이 닿는 곳들을 다 둘러봤습니다. 광주 가서는 5.18 묘역에 가서 또 상도 드리고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 역사가 다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홍익인간의 DNA가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파워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셔널 밸류가 있어야 된다는 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스토리들이 다 그 에너지들이 역량들이 다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호남이 잘해서 영남이 잘해서 충청이 잘해서가 아니고 함께 역할을 다 감당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맞춤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는 일본이나 중국의 시민사회하고는 다릅니다. 중국의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없죠. 일본도 시민사회가 있지만 국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역동성이 부족한 그런 구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의 역할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슬라이드 창표를 한번 보십시오.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선병규 상임대표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요거트에 지방 패트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표기한 2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서 80%죠. 우리 김본 상임대표님 미투입니까? 예, 실제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미디어 부분입니다. 미디어에서 어떻게 프레임을 설정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의 프레임을 조작할 수 있는지. 뭐 정치권뿐만 아니죠. 미디어 다양한 곳에서 이해관계자들, 기업들에서 우리 시민들의 눈을 시각을 흐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흐트리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어떻게 프레임 효과를 프레임을 던져주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카메라에 비춰진 그림하고 실제의 장면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저도 잠깐 있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즈는 이제 문선민 총재님이 창설한 언론기관인데 똑같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그 기사를 내보낸 똑같은 그 상황에서의 기사입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으면서 박력이 있고 확신에 찬 그 사진을 기사화시켜서 내보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진보 민주당을 대변하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하품하는 사진이라든가 똑같은 행사에서의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라든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폄하하는 식으로 사진 한 장이 그렇게 프레임이니까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적인 그런 기사, 최근에 나왔던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을 하는데 하나는 토론하지 않는 그룹들에게 서로 다른 정책을 정치인들이 제시를 해놓고 이제 자기 프레임으로 이제 엮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정책적인 의견까지도 시민들이 허심탄회하게 열어놓고 토론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의견 차이가 80%나 줄어든 의견의 차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0.15% 정도로 의견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션에서 토론을 서로 다른 의견까지도 열어놓고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토론하기 전과 비교해서 80% 정도로 의견 일치를 보게 되는 그 과정을 이 기사가 최근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미국 아메리칸 저널 오브 폴리티컬 사이언스에서 연구를 해서 실제로 연구해서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민사회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제3섹터의 구조도를 이렇게 좀 그려본 겁니다. 실제로 여기 중간 부분은 이 부분은 소위 말하면 현재 이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섹터를 정부의 영역, 정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부는 특정한 정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정부를 꾸리게 되는 거니까 공공의 부분이고 2섹터는 민간 영리 기업의 영역입니다. 3섹터가 바로 시민사회, 비영린. 거기는 NGO도 있고 NPO도 있겠죠. NPO. 그러니까 요즘은 NPO는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같은 NPO인데 Not-for-Profit.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영리 활동을 해서 얻은 수익 자체를 영리 활동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목적 사업에 투여하는, 우리로 치면 통일운동에 다시 투여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워크숍을 한다, 하는 특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카데미를 한다 오늘처럼 그러면 회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회비를 받아서 실제로 비용들을 다 지출하거나 1인당 10,000원이 남았다. 그거를 NPO나 NGO에서는 수익으로 취해서 뭐 그 임원들이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목적 사업에 투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 프로세스 안에 다시 투자하는 게 그 영리 기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리 기업하고 이 3자의 이제 좀 차별성이 이렇게 좀 세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1섹터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가는 거죠. 2섹터 영리 기업은 주주이익의 극대화. 지금은 주주이익을 넘어서서 소비자들까지 포함해서 또 소비를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로 가야 된다.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비토하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자 이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은
사실은 합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 자체는. 그리고 3섹타의 비영리 NGO, NPO 영역은 그 공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 우리 통일운동이 여기 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운동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북한에 있는 또 뭐 홍익관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운동을 지금 홍익관 비전을 가지고 프렌드림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원은 세금,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 판매 이익, 그리고 기부와 후원금, 회비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재원 자체가. 그리고 대상도 전체 국민, 고객과 이해관계자까지 왔다는 말씀 드렸고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NPO, NGO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수혜 대상이고 운동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제 강제성, 정부는 강제성 가지고 있죠. 세금을 매긴다든지 병역의 의무를 매긴다든지 공익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영리 극대화와 효율성이 이 운영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섹타는 자발성과 공익성입니다. 목적의식, 자발성, 공익성 이 부분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표를 좀 봐주십시오.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시장과 2섹타와 시민사회 제3섹타에도 국가가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일본처럼 좀 특별한 케이스도 있겠죠. 그리고 선진국의 구조도를 보시면 각각의 섹터가 독립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시민사회 영역하고 시장의 영역, 기업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는 여기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결사를 만들어서 공익을 실현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한국 시민사회를 저는 뭐 이렇게 저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13년도에 한국 최초의 시민단체인 흥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 그 이전에 또 흥사단 모체가 출발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오래된 한국의 시민운동 단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징은 기러기입니다. 기러기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켜가면서 수천리를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을 찾기 전에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청년 지도자 양성하기 위해서 흥사단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지도자 양성, 독립에도 기여를 했고 이게 시작이 돼서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시민사회 강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강국뿐만 아니고 시민사회, 피플파워의 강국이 대한민국이고 그 전형을 3.1운동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서 1980년도 후반까지는 뭐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독재 정권에서는 그게 이제 반정부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이제 긍이 많은 것, 그다음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했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 시민사회가 정치화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도 보면 진보 보수 진영의 시민사회들이 중립에서 좌로총 갈 수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대화가 통하는 이 그룹들이 다 정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치에 이중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복원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시민사회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립과 분열을 균형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과 분열을 더 촉발시키는 시민들이 정치화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 부정적인 역할도 현실 속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의 좌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각자 좀 여러분들 스탠스를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공익섹터로서 포용성과 다운성을 가지고 정말 시민 눈높이에서 특정 정파도 아니고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도 아니고 특정 정부의 이해관계도 아니고 정말 시민 눈높이에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는 거, 코리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정파나 어떤 뭐 지역에 사신다 하더라도 우리 코리안들임으로 뭉쳐서 우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 행사장에 나가면 또 그대로 원위치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비전, 통일에 대한 비전도 달라지고
어디 가서 얘기 들으면 또 영향을 받고 아까 프레임 효과 말씀드렸죠. 좀 염두를 우리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된다. 시민사회가 좀 앞장서서 시대 정신인 통일을 위해서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되는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을 취한 사람들 역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출발할 때는 327개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표성을 띄고 참여했으니까요. 진보 보수 중도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 되면 아실만한 그런 정치인들도 함께 장멤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해외로도 미국, 일본, 영국까지도 저희가 조직을 뻗쳐서 750만 동포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에도 동포들 없었으면 우리 독립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주독립국가 그 개헌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재헌헌법을 가지고 출발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한반도 통일과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우리가 시민사회가 정말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 글로벌 시빌 소사이티,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커플링을 만들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3대 사업 방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건지, 어떻게 통일을 실현할 건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리안 드림 비전을 확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리안 드림 실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주도의 생활형 통일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를 통한 통일 문화 운동의 영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통일을 실현하고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겠다. 이 운동을 지금까지 전개를 해 나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게 됩니다. 코리안 드림 확산 운동입니다. 오늘 같은 이 아카데미, 그 다음에 오피니언 리더 초청 특별 워크숍, 그 다음에 국제 세미나 다양한 장들을 통해서 담론을 확산하고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바꿔주고 프레임을 바꿔주는 그 작업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얼굴들이 다 있으시죠? 케네스 베 목사하고 헤리티지 재단의 우리 한국인 또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 포럼 온 원코리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8년째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여러분들도 아마 참여해 보셨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이 장은 이제 예,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2019년도 원코리아 국제 포럼을 좀 개최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CSIS라든가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미국의 싱크탱크들 그리고 이제 연구소들하고 같이 그동안 협업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본회의 이제 상임 고문을 마치셨던 2017년의 장면인데요. 하나갑 총재가 헤리티지 재단의 창설회장 에딘 플로 트럼프 1기의 정권 인수위원회 상임 고문을 맡으셨습니다. 미국의 아주 싱크탱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저희 행사장에서 저희가 수여하는 글로벌 피스 어워드를 에딘 플로 박사에게 창설회장에게 좀 수여를 저희 단체를 대표해서 수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원코리아 국제포럼 보시게 되면 워싱턴 DC 1년에 한 차례 정도로 워싱턴 DC 국회라든가 싱크탱크와 같이 저희가 공동주체로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꾸준하게 저희가 케냐라든가 우간다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일본에서까지도 전개를 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결과로 어떻게 지금 영향력을 만들어냈느냐. 이 시민사회는 그냥 시민사회 좋아서 친목단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창회가 아닙니다. 시민사회 목적은 현실이 우리가 이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정신을 설정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결사체를 만들어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스가 필요합니다. 영향력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플이 필요합니다. 피플 파워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한 사람보다 10사람, 10사람보다 100사람, 100사람보다 10,000사람이 함께 할 때
변화가 촉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얻는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얻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를 미국에서는 얻었느냐, 단적인 예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달입니다. 미국의 항모전단 3개가 대한민국을 에워쌉니다. 한반도를.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서 미국이 아주 위기감을 느끼면서 화가 났습니다. 항모전단 3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문현정 의장이 대한민국에 그때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정치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우리 코리안드림 비전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의 중진의원 4분, 그리고 당시에 야당에서의 야당 의원들, 보수당 의원들 2사람을 데리고 긴급하게 저희가 미국 워싱턴 DC를 향해서 갑니다. 워싱턴 DC의 덜레스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내려서 어디로 직행했느냐? 미국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대한민국에도 NSC가 있죠.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들어가서 2시간 반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입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주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외교 정책, 왜 미국이 이런 정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고 강경한 입장이 있는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특히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프레임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그 뒤에 저희한테 해주셨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서현택 회장님의 코리안드림 특강 1강 있죠. 1강을 이분들이 꼬박 앉아서 사선 5선 의원들이 있죠. 5선 의원인데 이정걸 의원 같은 경우는 꼬박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도 그만큼 저희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네트워크라든가 우리의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단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에딘 폴 박사가 2018년도 3월 18일 날 워싱턴 타임즈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 글 안에 문현지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원대한 비전과 지혜로운 리더십, 그리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할 때다. 뻔트쳐서 이렇게 스몰볼로 출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할 때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메모했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분이. 허언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핵심이 뭐냐면 북한 변화를 국지적으로 북핵만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산이다. 전체 인권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솔루션을 마련해야 북한을 변화할 수 있고 미국의 대북한 정책, 한반도 정책을 바꿔야 된다. 북핵 제거해서 ICBM 제거해서 CVID 중심의 정책에서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대한반도 외교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기고를 이번에 했습니다. 트럼프도 받아 적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실질적인 변화를 관념 속의 변화가 아니라 차차 속의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 있는 장면들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에 어느 단체도 국회에서조차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국회에도 저희가 포럼하고 나니까 일주일 뒤에 국회에서 이 바이든 정부 출범 기념 포럼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가 일주일 빨리 했습니다. 이 자리는 현재 외교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가 이제 서현택 상임위원장이신데요. 그리고 다음은 코리안드림 문화운동입니다. 우리가 소프트파워 강국이지 않습니까? 소프트파워하고 하드파워가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스마트파워 강국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독자적으로는 지금은 어느 나라도 독점적인 패권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코리안드림 비전을 공유하고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자유롭게 통일된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과점형의 패권국가를 우리가 패권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점형의 패권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같이 줄 수 있는, 우리가 없이는 그 패권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없는 패권의 중심축의 역할을, 린치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죠. 돈이 들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외교적인 영향력, 코리안드림 확산, 코리안드림이 전 세계로 실체화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내고 유통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코리안 드림의 서포터들, 아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계 시민들 또 공공 외교를 펼쳐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드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아이디어, 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리안 드림은 가장 그게 강한 소프트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화 속에 녹아서 K-팝과 더불어서 트로트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 나갈 때 스포츠와 더불어서 함께 나갈 때 파워가 수백 배, 수천 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통일노래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 모델은 위아더 월드입니다. 동서냉전이 한창 했을 때 1985년도 소련이 전 세계 공산화를 꿈꾸고 있었을 때 정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세계가 인류 공동체다. 아프리카 난민들을 이르페아 난민들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팝 스타들이 뭉쳤습니다. 스티비 원더, 마이클 잭슨, 티나 터너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엄청난 기부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각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런 변화들 이걸 저희가 모델로 해서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 통일 문화운동을 지금까지 전개해 나왔습니다. 한류를 활용한 글로벌 시민사회 공감대 조성 BTS도 저희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개를 통해서 엊그저께 보셨던 영상 원래 하나였던 것은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원리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영상은 800만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예, 최근에 만든 영상인데요. 지금은 아마 1000만 조회수가 넘었으리라고 문화의 힘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렛대로. 예. 그리고 세계인과 함께하는 통일문화운동. 이건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때 2015년 때 하는 장면이고 한국의 가수도 김영석 작곡가죠.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는데 뭐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이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침투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문을 열고 노래를 통해서 가사를 알든 모르든 간에 문을 열고 우리의 메시지, 우리가 전파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미디엄으로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는 게 문화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제가 해왔습니다. 원케이 글로벌 캠페인 하면서 또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콘서트를 크게 SM 아레나에서 2017년도 저희가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간 시민사회로서는 최초로 3.1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2019년도 3월 1일 날 스모그도 많고 참 춥기도 하고 했던 우중충한 날이었는데요. 국회 잔디마당에서 저희가 원케이 콘서트 겸 코리안 드림 대회를 개최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위에 이제 킨텍스 등에서 여러분들 다 현장의 증인들이시고 지도자들이신데 이런 활동들 킨텍스에서 매년 최소 2만 이상이 참가하는 메가랠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소위 말하면 눈덩이를 만들어 나가는 스노볼링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개최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노래가 원드림 원코리아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꿈꾸고 실천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는데요. 그 노래는 중학교 지학사 음악교과서에도 실렸고 통일부 공식 컬러링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까지 통일부의 컬러링으로 또 통일부에 전하면 저희 노래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역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코리안들의 비전을 실현할 거냐, 통일을 실현할 거냐, 실천운동. 시민이 주인이 된 실천운동. 시민이 주역이 된 정부 주도의 실천운동. 시민들이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기획해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래서 사회를 바꾸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북한까지도 바꾸고 세계 시민사회까지도 울림을 줘서 영향을 주고 각국의 대한반도 정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국내에서 저희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게 뿔뿔이 시민운동, 시민 생활의 통일운동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2012년도 창립하고 나서 바로 그해 9월 달에 한강변에서
그 통일 기부서야 내가 통일이 되면 통일을 위해서 나는 뭘 기부하겠다. 노력 봉사를 하겠다. 또 뭐 돈을 얼마를 기부를 하겠다. 저금통을 제가 상징적으로 갖다 놓고 통일 기부 서약을 포함해서 통일 실천 축제 한마당을 제가 개최를 하면서 시민주도의 통일운동의 일성을 울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의 동력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서 코리안 드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코리안 드림이 실현됩니다. 이게 코리안 드림입니다. 얘기도 하면서 같이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비전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들을 제가 전개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우리 동포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탈북 동포들이 수혜의 대상이 아니고 봉사의 주체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민주시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저희 통일을 취하는 사람들의 차별화된 탈북 우리 동포들과 함께 그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통일을 기다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 운동을 저희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시민들과 함께 맞춤을 잡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울림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통일은 시민의 행동입니다. 이 역사들을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이 역사들의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뭐 두말할 나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신재호 선생님도 하셨고 또 천칠 수상도 또 했더라고. 누가 뭐 신재호 선생님이 먼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코리안 드림 실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안 드림 실천 운동 그리고 통일 대장정의 각계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핵이 돼서 또 다른 원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 중심으로 코리안 드림의 인맥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 모임에도 또 자체적인 독립적인 모임이 지속 가능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김보은 상임대표님이나 성경 상임대표님 이미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 주시는 또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했던 내용입니다. 1000만 캠페인을 하자. 2025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그 해까지 1000만 캠페인을 통해서 통일의 실질적인 전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깨우자. 1000만 명이 깨어나면 바뀌지 않겠나?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변혁을 만들자.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서 특정한 구에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런 변혁을 만들자. 같이 갈자. 새신을 심자. 그 운동을 문현희 의장님이 정말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전략 운동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동을 제가 2022년부터 독립기념관에서 론칭 세레모니를 하고 출범식을 하면서 2022년 달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1000만 캠페인, 내년 1000만 명이 모이는 1000만 명까지 도달하는 우리의 코리안 드림 메시지를 배달하는 딜리버리 시키는 그 운동을 지금까지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글로벌 시민 영역을 만들자. 그래서 캠페인 로드맵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나왔습니다. 2025년도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12일 정도 남았는데 최대 규모의 1000만 캠페인을 만들게 되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인으로서 또 코리안 드림 비전을 공유한 그런 시민으로서 우리가 맞선을 잡고 이 맞선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의하는 자리가 이번 아카데미의 자리고 그 뜻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독립기념관에서 저희가 1000여 명 정도의 전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코리안 드림 비전 선포대에 1000만 캠페인 하겠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허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있는 선포입니다. 근데 겁내면 뭐도 할 수 없는 거죠. 구독이 무서우니까 장을 못 담그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고 성취해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고 또 이 자리까지 핵심 지도자 대상 아카데미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다는 자체가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목사님도 계셔서
문선명 총재의 세계적인 통일운동, 세계평화운동,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냈고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냈고 세계 정부의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를 하셨는지 그거를 우리 목사님도 편견을 넘어서 들으셨고 감동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다 산증인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만 캠페인의 산증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왔습니다.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는 독립기념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 행사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 행사를 다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의도 행사를 이렇게 또 저희가 했습니다. 2024년도 캠페인 진행했고 아시는 것처럼 임진각에 에딘 플러 박사도 임진각까지 왔습니다. 큰 어른이신데 좀 오셔서 큰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또 해주고 가셨습니다. 이 캠페인도 다양하게 저희가 전개를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코리안 드림 실현을 위한 미션입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할 것이냐? 오늘 이 순간부터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근데 현재가 현재는 과거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후대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현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 오신 핵심 지도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잡고 뭘 해야 되느냐, 통일한 반도의 비전 코리안 드림 확산을 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원의 핵심이 돼서 허브가 돼서 우리의 메시지들을 알리고 실천운동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리안 드림 실현을 위한 시민주도의 풀뿌리 운동, 코리안 드림 비전 확산뿐만 아니라 실천운동에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다양한 실천운동, 산악회도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봉사단체도 만들어 주시고, 또 오피니언 리더 초청 워크숍을 만들어서 선택 상임의장님이나 또 최진태 원장님도 초청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푸시를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지금보다 더 주도적으로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리안 드림 문화운동과 연대협력을 통한 플랫폼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플랫폼하고 일반 운동하고 플랫폼 운동은 다릅니다. 일반 운동은 자기들이 그냥 단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플랫폼 운동은 뭐냐면 소비자들, 이 운동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면 각성해서 동참시켜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리안 드림이 필요한, 코리안 드림 비전이 필요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그 소비자들 대상, 우리의 고객들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직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랫폼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운동의 대상들, 소비자들, 미래의 소비자들, 구매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상품들을 이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코리안 드림 비전을 팔아야 되잖아요. 전파를 해서 그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기존에 활동하는, 우리하고 같이 뜻을 맞출 수 있는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육단체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통일운동단체도 있고, 이 단체들하고 함께 연대해서 이 단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우리 코리안 드림하고 전맥시켜서 이 단체들로부터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또 시스템을, 이 단체들이 갖고 있는 강적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하고 소비자의 간에 우리가 연결고리 역할도 하면서 여기서 강한 파괴력이, 창의적인 파괴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 허브가 말 그대로 허브가 다양한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운동이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문화운동, 시민주도의 생활의 실천운동, 그 다음에 국제적인 공공외교까지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증폭기 역할, 앰플리파이어 역할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플랫폼 운동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지하철 역사나 그 다음에 터미널, 버스 터미널 가다 보면 있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팔아도, 김밥을 팔아도, 뭐 찰떡을 팔아도 잘 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재 고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운동,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메시지만 전파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가 증폭기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다양한 거래들이 실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들이 생성되고 그게 다양하게 확산돼서 실질적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일반 운동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무브먼트가 하나의 플랫폼 운동단체다. 또 통일운동 연대단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주시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플랫폼을 좀 강화시켜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 12월 26일 날 송년 문화회견 하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그 좀 가실 때 참석했다 가실 때 좀 선물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 가실 수 있도록 하면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좋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힘을 보탤 수 있는 분들도 초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회원들하고 임원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드릴 선물. 그 선물이 필요한데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윤근 우리 중앙회 공동대표님이 선물을 한 시가로 치면 5억 원어치 정도의 두 가지 물품 선물을 기부를 이미 받아내셨습니다. 산삼 배양액 제품하고 그 다음에 젖새가 수말리를 낳을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함축된 건강 그 제품, 보조 제품 두 가지 제품을 시가로 5억 원어치를 900상자를 지금까지 받아내셨습니다. 이윤구 대표님 맞습니까? 배달 사면 안 되죠? 예, 그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강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플랫폼을 우리 지역본부의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강화시켜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게 됩니다. 음악인들도 필요하고 미술인들도 필요하고 코리안 드림을 꼭 뭐 강의를 통해서만 음악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그리고 그 아동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또 군인들한테도 이 메시지가 전파돼서 안보의식 그걸 넘어서서 통일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안보를 넘어서 통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묶어낼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현택 상임부장님이라든가 문현재 의장님의 주문은 뭐냐면 실제 그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결과치 목표치는 뭐냐 우리 활동해서 미국의 백악관도 들어가고 트럼프도 코리안들이 메시지를 받아 적어 숙지하고 그걸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는 당의 시군에서 당의 시도에서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운동단체 가장 영향력 있는 통일운동 연대단체 가장 규모가 큰 통일운동 연대가 된 연대단체 가장 영향력이 있는 통일운동 연대단체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집어지지 않을래야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뛰고 내 역할이 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여기에 힘을 보탤 사람이 누구인지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우리가 좀 결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꾸면 통일은 현실이 된다. 우리가 한 사람 개인부터 시작해서 단체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코리안들이 비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알아야 뭐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식, 날리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뭐 무대포도 좋지만 또 아주 스킬풀하게 가는 아주
정교하게 가는 전략 전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능력이 어빌러티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이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시너지 여기에서 인적 물적 자원까지 결합이 되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동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인의 동기부여 요소는 다릅니다. 영리기업하고 정부나 국가하고 1세타 2세타하고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시민사회인들의 동기부여 요소는 목적의식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자발성입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리더십입니다. 군중 속의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조용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여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이 청지기 리더십 같은 역할이 시민사회, 서번트 리더십과 같은 역할이 시민사회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역과 정파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코리안 드림 비전을 공유하고 코리안 드림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내 마음속에 찡하게 전파를 받은 분들이라면 지역과 정파는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코리안 드림 비전에는 우리가 이견 없이 코리안 드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충돌이 생겼을 때는 다 풀어낼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아까 80% 정도의 이견을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들의 프레이밍 이펙트, 정치인들이 의도했던 노렸던 프레임을 다 벗어났다고, 그 덫을 벗어났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같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거기 토론만 했는데도 80%의 이견을 넘어섰습니다. 같이 토론을 넘어서서 만수를 잡고 같이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또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증인이 돼서 변화의 주역이 돼서 목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차이가 얼마나 더 남아있겠습니까? 다 저는 99% 이상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에 담론이 있습니다. 샘물 마르지 않는 저수지 같은 역할, 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역할, 이 시민사회 역할이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타는 지구에서는 어떤 사업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이 반쪽 북한이 최소한 핵무기를 30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동수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스웨덴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그게 가장 신뢰할 만한 북한 핵무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체다 북한하고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금년에 추정한 게 매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전 세계 각국별로 핵무기 현황을 발표하는데 북한 핵무기가 최소한 30개의 완성된 핵무기, 그리고 70개는 바로 조립 가능할 수 있는 부품들을 다 가지고 있다. 물론 ICBM 장착하고 이런 거는 또 투발수단 같은 경우는 아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놓고는 이미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비대칭 전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통일밖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행복과 평화, 안전,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대한민국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속 가능성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 정체성은 홍익인간 정신으로 통일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증진하는 번영에 기여하는 게 우리의 코리안 드림 비전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드림 비전을 한반도 통일의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통일 한반도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도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등대 빛을 비춰줘야 되지만 통일된 이후에도 그 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델 국가가 돼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하드 파워를 가지고, 스마트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 주도 국가가 돼서 정말로 세계를 인간으로 다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자명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언을 슬로건 함께 외치는 제언을 드리면서 오늘 제 좀 특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꿈꾸고 실천하는 현실이 됩니다. 제가 원드림하면 온 코리아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게으름 부리면 제가 9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드림 온 코리아 하겠습니다. 원드림 온 코리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드림 온 코리아!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분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 김동석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희태 회장님도 그렇고 시중일간 이 시민의 힘이 그리고 코리안 드림의 큰 거대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물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한 시간 설명해 주신 우리 박종춘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아카데미의 강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수료식과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